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입니다. 계절의 여왕 5월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5월달은 무슨 날 이렇게 챙겨야 될 날들이 많잖아요. 근로자의 날, 어린이의 날, 어버이의 날, 그리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까지. 그리고 미쓰리의 생일도 5월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5월달의 기억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가장 크게 기억에 남는 거라면 2008년도에 제가 A형 간염을 알아서 정말 요단강 한번 건너갔다가 올 뻔했던 일이 있었고요. 5월 달만 되면 이상하게 뭔가 저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꼭 하나씩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5월이 되면 마치 주식시장에서 sell in May다, 즉 5월에 주식을 팔아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거 5월 달에 주가 빠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긴장하시는 것처럼 저도 5월이 되면 또 올해는 뭐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까? 뭐가 날 스트레스 받게 할까? 이런 긴장을 하면서 5월 달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시나요? 저는 유튜브에서 제가 좋아하는 동물들이 나오는 그 방송을 시청하는 걸로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매일매일 꼭 3가지의 채널을 보거든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동물 셋. 그러니까 기회가 되면, 요 3 종류의 동물은 한 번쯤 키워보고 싶은 첫 번째가 뭐냐면 강아지고요. 그 강아지를 키우는 거는 제가 지금 소원 성취하고 있고, 두 번째는, 여러분 깜짝 놀라시겠지만 호랑이입니다. 제가 호랑이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수달입니다. 그래서 방송에서요, 저는 이제 이 말티즈, 행운이라는 강아지를 키우는데, 우리 행운이가 유기견이어서 우리 행운이가 어릴 적에 어떤 모습으로, 얼마나 예쁜 모습으로 성장했는지에 대한 기억이 없다 보니까 봄달래라는 방송이 있거든요. 엄마 강아지 이름이 봄이고 딸내미 이름이 달래입니다. 그런데 봄이가 일단 우리 행운이랑 약간 비슷하게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딸내미 달래를 보면서 우리 행운이가 어렸을 때 저렇게 예쁘게 성장했고 저렇게 예쁜 짓을 하면서 자랐겠구나 이렇게 대리만족을 하는 방송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에버랜드 타이거 밸리에 가면 한국 호랑이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일명 건곤 패밀리라고 부르는데 아빠 태호, 엄마 건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서 태어난 태범이와 무궁이 어떤 그 성장 과정과 독립생활, 다시 이제 태호랑 건곤이가 이제 아이들 성장시키고 다시 이제 합사하는 과정들을 매일매일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고요. 그리고 어릴 적에 제가 기회만 되면 나중에 어른이 되면 꼭 수달을 한번 키워봐야지 라는 야무진 꿈을 꾸고 있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수달은 물론 호랑이도 마찬가지지만 멸종위기 동물, 그러니까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동물이다 보니까 가정에서 반려동물로 키울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구에서 아예 그냥 정식적으로 동물원을 만드셔서 다른 동물들도 있지만 돌체라는 아빠 수달, 그다음에 라떼라는 엄마 수달, 그리고 돌체 라떼 사이에서 태어난 모카라는 아기 수달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이루지 못한 꿈을 계속 지금 이렇게 대리만족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이야기를 해드리냐면요, 어제 그 이웃집 수달이라는 방송에 가서 봤더니 매 해마다 5월달 4번째 주 수요일이 되면, 그러니까 올해는 5월 26일 오늘이죠, 세계 수달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웃집 수달에 가서 댓글을 남겨놓고 왔거든요. 제가 수달을 너무 좋아하니까 꼭 제 방송에서, 물론 이제 그 방송이 이 돈다방 미쓰리보다 훨씬 더 유명한 방송이지만 제가 꼭 우리나라 뭐라 그럴까요? 그 수달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멸종위기종인 이 수달의 어떠한 그 번영과 안녕을 위해서 돈다방 미쓰리에서 꼭 홍보해 드리겠다. 수달의 날이라는 게 있다. 이런 걸 한번 알려드리겠다라고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 혼자 한 약속이지만 그렇게 댓글을 달아놨기 때문에 좀 생뚱맞죠. 예, 뭐 경제방송에서 예, 뭐 수달리기 하는 게 좀 생뚱맞지만 감성 경제방송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오늘은 예, 세계 수달의 날이라고 합니다. 호랑이도 마찬가지고 예, 수달도 마찬가지고 정말 이 멸종 위기 동물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요즘에 주식시장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멸종 위기 될 것 같아서 예, 좀 걱정이 됩니다. 24일 뉴욕 증시는 올랐고요. 25일 뉴욕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요즘에 변동성 때문에 너무 지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수는 들락날락 하거든요. 예, 오르락내리락 하거든요. 그런데 더 재미없는 이유는 뭐냐면 종목들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예.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장중 변동성도 굉장히 심하고요. 자, 뉴욕 주식시장 월요일날 오르고 화요일날 내리고. 자, 경제 지표를 보면은요. 4월달 전미활동지수가 3월달엔 1.71이었는데 4월달에 0.24로 전월 대비 하락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전미활동지수는요. 기준이 0입니다. 그러니까 0보다 위면은 경기 확장, 0보다 아래면 경기 위축인데 물론 전월 대비 하락해서 0.24니까 즉 0보단 위에 있지만 확실히 뭔가 경기 확장에 대한 그 느낌이 좀 둔화되고 있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5월달 소비자 신뢰 지수도 지난 4월달에 121.7이라고 발표했던 지표가 117.5로 하향 조정됐고요. 이번 5월달 소비자 신뢰 지수는 전월에 발표했던 즉 수정된 117.5보다 떨어진 117.2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요. 주택 가격이 너무너무 비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달 전미 주택 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 13.2% 상승했다고 하고요. 주택 가격은 상승했지만 예, 신규 주택 판매, 4월달 신규 주택 판매는 전월 대비 5.9% 감소했습니다. 자, 제가 최근 방송에서 계속 여러분들께 세뇌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월 달에는 미국의 한파로 인해서 2월 달 경제 지표는 부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3월 달에 발표되는 2월 달 경제가 부진했을 때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 3월 달 미국의 경제 지표는 기저현상을 통해서 혜택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야 4월 달에는 어떻게 하지로 걱정을 했는데 3월 11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1조 9천억 달러 경기 부양책에 서명하고 바로 미국 국민들에게 현금을 꽂아주는 바람에 4월 달에 발표됐던 3월 달 경제 지표는 기저현상을 뛰어넘어서 부양책 효과로 그 경기 확장에 대한 좋은 경제 지표들을 계속 발표할 수 있었죠. 근데 이제는 1조 9천억 달러 경기 부양책에 대한 효과가 이제 좀 떨어지고요. 그럼 도대체 시장에 호재는 뭐가 있느냐? 바로 2조 3천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가 이제 논의되고 있고 진행될 거고 뭐 잘 될 거래.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제가 며칠 전에 하나금융투자증권에서 내놓은 보고서 제목을 보고 좀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보고서 제목이 이래요. 뭐가 문제일까? 그러니까 이 뭐가 문제일까의 의미가 뭐냐면 왜 이렇게 시장이 재미없어? 이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요즘 그렇게 느끼지 않으십니까? 지수는 난리부르스를 치는데 막상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목들은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위로를 해드리면 요즘 주식 투자하시면서 좀 힘드신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계속 빠진다. 예, 그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거의 움직임이 없어. 이거는요. 그 종목들이 지금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 물론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 보면서 이제 타로 방송도 재미삼아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 타로 봐주시는 분들이 여러분
이거는요, 제너럴 리딩입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종목들도 지금 제가 제너럴로 얘기해 드리는 거니까, 아, 내 종목은 꿈쩍도 안 하네. 아, 이거는 그래도 괜찮나 보네라고 그냥, 예, 손 놓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하나금융투자증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가 문제일까? 왜 이렇게 시장이 재미없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전해드리면, 인플레이션 우려는 이제는 조금 좀 예, 잦아들고 있죠. 왜 잦아들까요? 제가 조금 전에 쭉 나열해 드렸던 미국의 경제 지표 어떻습니까, 여러분? 확실히 뭔가 확장세, 성장세가 좀 이렇게 예, 둔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어 이게 아니라 마치 빵빵해진 풍선에 바람이 빠지는 것처럼 더 빵빵해질 것 같았던 풍선이 이렇게 바람이 빠지는 것처럼 뭔가 경제가 확 좋아지는 게 아니라 좋아지긴 좋아지는데 좀 덜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전월 대비 뭐 상승해요. 전월 대비 증가했어요.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불쑥불쑥 고개를 들었는데 최근 발표되는 경제지표, 특히 주택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미 2, 3개월 전부터 금리 인상을 깔아놓고 주택시장이 먼저 반응해서 2, 3개월 전부터 정점을 찍고 좀 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뉴욕 주식시장에서요, 인플레이션 우려감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물론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지금 현재로선 크지 않지만 호재가 지금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지워야 될 악재는 아닙니다. 가지고 있대. 그러니까 항상 체크하셔야 돼요. 우리가 왜, 예, 제가 오늘 굉장히 방송이 감성 경제 방송이 되는데요. 왜 우리 흔히 이제 어장 관리한다고 하잖아요.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예,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런데 어장 관리할 때, 우리 이군 잘 있나? 우리 김군 잘 있나? 우리 뭐 강군 잘 있나?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관리해줘야 되는 것처럼 주식시장에서 내가 체크하고 있는 호재와 악재들, 지금 스포트라이트가 뭐 호재에 비춰져 있으면 보이지 않는 악재의 어장 관리도 해줘야 되는 것처럼, 반대로 지금 시장이 안 좋을 때 어디선가 꿈틀거리고 있는 호재의 어장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알고 있지 않지만 계속 찾아내야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을 계속 꾸준히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언제까지? 완전히 주식시장에서 재료로서의 그 이제 생명력을 다할 때까지. 그런데 인플레이션은요, 아직까지 생명력이 다한 게 아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예전보다는 좀 잦아들었는데 금리 인상 뭐 이제는 할까 말까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시장은 뭔가 그러려니 합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인플레이션 우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미가 없어요. 왜일까요? 2조 3천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 사실 그것도 앞에 방송 보시면 야, 굳이 이렇게 이제 경기 회복되고 뭐 백신 맞고 이제 경제 재개되고 그러는데 그렇게 무리하게 큰 금액 할 필요 있어? 우리 좀 금액을 좀 줄이자. 해서 1조 7천억 달러로 지금 금액이 줄어드는 쪽으로 합의를 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1조 7천억 달러건 아니면 2조 3천억 달러건 너무 천문학적인 이 돈이다 보니까 이것도 재원 마련 어떻게 돼? 1조 9천억 달러는 뭐 국채를 막 발행을 했어요. 그런데 인프라 투자에 관련돼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까지 포함해서, 즉 증세라는 악재까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 증세, 마치 이 양날의 칼처럼 가져가야 되다 보니까 논의되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럼 주식시장은요, 인프라 투자, 그래, 하긴 할 것 같은데, 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재미가 없네. 그래서 지금 재미가 없는 겁니다. 요즘 뉴욕 주식시장의 마감 현황을 보면은요, 얼마나 재미가 없냐면은요, 여러분 그 인터넷에서 뭐 각 언론사에서 정리하는 뭐 뉴욕 증시 마감 현황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뉴욕 증시에 대한 이야기보다요,
비트코인에 대한 변동성 얘기가 더 많이 나옵니다. 왜? 주식시장은요, 막 익사이링 해야 되거든요. 막 흥미진진해야 되는데, 뭐 지수는 흥미진진한데 이 지수가 흥미진진하다는 게 뭔가 어떤 재료가 있어 흥미진진한 게 아니라 지금 갈 곳을 잃은 겁니다. 갈 방향을 잃고 이제 헤매다 보니까 왔다 갔다 이제 예, 움직이고 있는 거고, 그러니 지수를 눈치 보고 있는 종목들은 더 빌빌거리고 있는 거고요. 주식시장이 좀 재미가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번 주 후반에 뭐 미국의 개인 소득, 뭐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된다고 합니다. 4월 달 겁니다. 그런데 제가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면 4월 달 개인 소비, 뭐 개인 지출은요, 3월 달 대비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 얘기는 이번 주 남은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우려는 좀 젖어들 것 같고, 그럼 남은 증시는 뭐하냐? 그러니까 증시뿐만 아니라 뉴욕 경제 자체가요,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 접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백신 맞는 사람 뭐 7월 달부터 마스크를 벗게 한다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가 이제 마스크를 벗기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야, 7월 달부터 대한민국도 접종 맞으면 마스크 벗을 수 있대 라고 하지만 주식시장은 재미없어 합니다. 왜? 다 반영이 됐거든요. 재미가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요, 그리고 뉴욕 주식시장은 글쎄요, 아마 이제 6월 초가 되면 6월 초에 이제 5월 달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겠죠.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5월 초에 발표된 4월 달 고용 지표는 예상보다 부진했습니다. 예상보다 부진했는데 그 부진함이 오히려 인플레이션 우려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6월 달에는요, 이제 경제 지표들이 막 또 좀 막 확장세를 보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과연 이거 경제 이미 다 선반영해가지고 뒷걸음질 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을 좀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게 2조 3천억 달러든 1조 7천억 달러든 어쨌든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진행하고 있는 인플라 투자가 얼만큼 언론 플레이를 할지가 과연 그 시장의 방향성을 잡아주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보다는요, 그러니까 아주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주식을 하는데 맨날 뉴욕 증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그렇게 대통령 얘기를 하지? 이런 넋두리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렸던 것처럼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예전에 아예 그냥 대놓고 돈지랄. 예. 그런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놓고 돈보다는 약간 그러니까 대의를 놓고 정치적인 행보를 보이는 분이다 보니까 6월 16일 날 조 바이든 대통령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진행된다고 하죠.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만난 정상이 일본 총리였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러시아입니다. 점점 뭡니까? 예, 중국을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도까지는 이런 모습이 좀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그나마 다행인 게 인프라 투자가 이제 다시 구체화돼서 논의되기 전까지는 시장의 방향성 찾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뭔가 경기 지표들이 둔화된다는 것보다 와 3월 달에 되게 좋았는데 4월 달에는 별로네. 이런 모습이 6월 달 초 고용 지표부터 이제 전개되면서 주식 시장에서 스트레스를 주면 어떻게 하나를 조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마 주식 투자 오래 하지 않으신 분들, 주린이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왜 주식 시장에 들어왔는지. 주식 시장이 재미가 없으면요, 여러분들은 안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주식을 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주식으로 돈 벌었다고 하고, 그러니까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고 하니까 재밌어 보이죠. 저 아는 분이 예전에 뭐 경마도 하고 뭐 도박도 하고 그러셨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주식을 알게 되셨대요. 얼마 전에.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야,
진작 주식할 걸. 나한텐 주식이 맞나 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속으로 되게 웃었죠.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어쨌든 막 그냥 재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 재미가 돈을 벌어주는 재미든 아니면 오르락내리락해서 내 심장을 저 위에다가 놓고 떨어뜨리는 롤러코스터 같은 장이든 그런 뭔가 흥미진진한 그런 걸 줬기 때문에 주식을 하는 거죠. 요즘 같은 장 하다못해 하나금융투자증권에서 뭐가 문제야? 왜 이렇게 재미가 없어? 라고 얘기할 정도면요.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재미가 없으면요. 주식시장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앞으로 그러니까 주식시장이요. 한쪽 방향으로 모습을 보여주면 그러니까 이대로 만약에 막 빠지잖아요. 그러면 또 뭔가 막 술렁술렁거립니다. 올라가잖아요. 더 술렁거리겠죠? 그런데 지금 같은 장, 증권사에서도 인정한 재미없는 장이 쭉 이어지면 사람은요, 특히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요, 시간에 대한 그 가치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아유, 내가 A 종목 말고 B를 샀으면 내가 A를 샀더니 옌병알 빠지지도 않고 그냥 거의 뭐 수수료 정도 플러스야. 근데 내가 B를 샀더라면 지금 그건 10% 올라가 있어. 이렇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비교를 많이 하시거든요. 뭐 모든 인간이 마찬가지지만. 그럼 이렇게 재미없는 시장에 투자자분들, 주식시장에 뛰어든 투자자분들은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본전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내가 옌병을 딴 거 투자했으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시장이 좀 이어지면 주식시장이 빠져서 손 털고 나가시는 분들보다 아유 재미가 없네. 에휴 야 이거 흥미 없어서 못 해먹겠어 라고 이제 정리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겁니다. 제가 오늘 사실 원래 시간이 좀 되면 우리 유튜브에 김영준 님께서 금에 대해서 미쓰리님 좀 알려주세요. 앞으로 금에 대해서 과연 금은 어떤 위치에 있을까 이런 질문을 올려주셔가지고 제가 그 답변을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아무리 봐도 시간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식시장이 재미가 없어서 손 털고 나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있다. 이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제가 다음 방송에서 금에 대한 이야기, 저의 생각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메시지. 해마다 매년 5월 네 번째 주 수요일은 세계 수달의 날이다. 시장은 재미가 없다. 왜 재미가 없는지는 설명해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뭔가 변곡점이 되는 타이밍이 아마 6월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6월달 고용지표, 그러니까 6월에 발표하는 5월달 고용지표가 이제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경제가 덜 좋아지네. 그럼 이제 이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또 부양책에 대한 언론 플레이를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또 다시 부양책 써? 그럼 경기 좋아지겠네?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또 고개를 들 거고요. 아마 그게 이제 6월 달에 FOMC가 잡혀져 있는데요. 그때 맞물려 가지고 6월 달은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5월 달보다 굉장히 흥미로운 주식시장이 펼쳐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은 앞으로 계속 방송에서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금에 대한 이야기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